로봇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랩과 컨택을 하고 이런 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이제 대학원에 이렇게 컨택을 하고 이렇게 진학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로봇 8기였고요. 그리고 17년도에 졸업을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동적 로보틱 시스템 연구실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제가 몇 번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3학년 할 때 주장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대회도 많이 참가하고 그리고 개발도 많이 해서 지금 자료가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서도 많이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로봇 팔을 예시로 들면 로봇 팔에 관절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 7개가 있을 수도 있고 6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떠한 잡기를 해서 어떤 물체를 다른 곳에 옮긴다라는 작업들을 할 때 그럼 그 관절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이고 그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잘 작동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잡을지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는 제가 3학년 때 그 4학년 수업을 조금 앞당겨서 들었었어요. 되게 빨리 해보고 싶어서 뭔가 적용하는 것들을.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좀 물론 4학년 학생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하고 좀 부하가 있으면 좀 이제 취업 준비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수업 강도를 좀 낮추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는 약간 좀 너무 표면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건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연구들이 있고 그거는 어떤 식으로 쓰인다 정도만 이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점은 즐거운 거 빼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좀 힘든 점들을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나쁜 걸 먼저 말하고 좋은 걸 말해야 좀 더 좋아 보이니까 일단 힘든 거는 주변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다 머리가 엄청 좋고 다들 잘 나가고 그리고 다들 연구도 잘하고 뭔가 자기 거 챙길 줄도 알고 다들 잘하는 게 저는 사실 뭔가 항상 비교를 당하고 살아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남들이 잘 나갈 때마다 되게 부러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자괴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조급해지고 세계 연구진들과 열심히 경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과 계속 비교를 해서 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차별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상당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만든 게 너무 구려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논문 몇 번 리젝되고 그런 약간 안 좋은 일도 발생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워라밸이 없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를 대학원에서 찾으면 첫 번째 거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도태돼요 계속.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좀 편한 랩들은 그냥 놀면서 다니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 기간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2000년도에 만약 입학을 해서 2005년이 됐다고 쳐봐요. 5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최신으로 하면 2020년에서 2025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워라밸을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처럼 좀 출퇴근 시간만 지키고 나머지 시간 놀고 이러면 다른 친구들은 이만큼 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오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 덕분에 갑자기 한번 점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대학원 기간이라는 게 짧지 않기 때문에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 이상이고 그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워라밸이 무너지고 가장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라이프에 있을 때 워크 생각이 자꾸 나요. 회사에 있으면 회사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나 퇴근했는데 뭐 어쩔 거야 약간 이런데 대학원은 온전히 이제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의 연구고 내가 안 하면 그냥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제대로 쉬지 못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해본다면 조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도 촉박하고 워라밸도 없어서 뭔가 이제 알바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근데 뭐 과외 같은 걸 한다 해도 수입이 그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구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 내가 이때 동안 기회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돈이 목적이라면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뭐 나는 교수가 되고 있다, 명예를 얻고 싶다 이렇다면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단점이고 장점 지금 코로나라 못 가는데 해외여행을 좀 다닐 수 있다. 논문 잘 쓰면. 그래서 해외에 가서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좋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일단은 이제 평소에는 약간 나 혼자 연구하다가 비슷한 연구하는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오씨 얘 나랑 똑같은 생각하네 그러면서 되게 내가 힘들었던 점을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대단하다는 점을 진짜 진심으로 알고 칭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으로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이 들면서 되게 친근하고 이제 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 연구가 그래도 쓸모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의 석학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유명 인사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면 그거를 이제 듣고 와 진짜 저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학술적인 이런 그 머리 굴러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 돈으로 안 가니까 제일 좋죠. 그 다음에는 계속 나오는 얘기는 동일한 건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권리도 있고 책임도 져야 돼요. 근데 이 권리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회사에 가면 대부분 다 하는 소리가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맨날 이래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학교를 좀 낮춰야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등급을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면 혹은 그 학생들한테 메일을 보내면 이거 너무 별론데?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여나 뭐 연구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인턴 잠깐 여기 해라 뭐 입학은 잘 몰라도 너 연구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랩과 컨택을 하고 이런 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이제 대학원에 이렇게 컨택을 하고 이렇게 진학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이제 가려는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저희 랩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턴을 지원을 합니다. 인턴을 지원을 해서 인턴에 합격을 하면 인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랩실 사람들 분위기라든지
교수님의 연구 분야,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인턴 생활을 하면서 좀 엿들은 다음에 내가 어느 랩실이 잘 어울릴까를 이제 연구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통체적으로 봐서 마음에 드는 랩실을 골라가지고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인턴 생활을 해본 학생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실제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예 모르는 학생보다는 그래도 연구실에 인턴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연구실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하는지 안다면 지원서를 쓸 때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를 연구실에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거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거기가 마음에 든다면 그런 식으로 글을 잘 만들면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컨택하고 그러니까 컨택이 인턴 지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연구실 홈페이지에 최고 신입생이나 아니면 최고 고참한테 혹은 중간에 있는 애매한 학생한테 메일을 하나씩 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메일을 보낼 때는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약간 저 인턴 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고 제가 학부 때 로빗이라는 동아리에서 로빗이라는 학술 소모임에서 이런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대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필요로 한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봤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어떤 방법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분야가 이 랩실에서 하고 있는 분야와 유사한 것 같아서 이 랩실에 한번 인턴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면 일단 메일을 받았을 때 약간 지나치기가 어려워요. 뭐 괜찮은데? 약간 학점도 대학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많이 잘 챙겨야겠죠. 당연히가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연구랑 수업은 엄연히 다르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연구라는 게 어떤 걸 약간 집요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점이 높은 학생에게 조금 더 가중치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 줄 요약은 학점을 잘 받고,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인턴 지원을 하고, 세 번째는 메일을 컨택을 열심히 해라. 약간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턴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턴이 일단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내가 인턴이 여기 힘들게 인턴이 됐는데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난 꼭 여기에만 가야지 하고 로열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막 여기에 충성을 다할 필요는 없고 약간 안 맞는다 싶으면 아무리 힘들게 들어왔어도 조금 버릴 줄도 알고 좀 다른 곳도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걸 버렸을 때 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막 최적의 기회였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건 다 인생은 운빨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잘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그 대학원 생활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이건 남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전문 연구요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약간 이제 말하기 같은 거를 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성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다. 로빗은 아무래도 대학생활 동안 계속 함께 했고 그리고 로빗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약간 집 같은 곳이에요.